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중앙신문 장성수 대표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금산구루의 안기전 의장님을 초청해서 2020년 금산구루의 주요 성과와 2021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꼭 코로나19가 사라져서 경제와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의장님, 금산군을 운영하시면서 2020년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장 안기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 저희 금산군 의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지난 7월 30일 금산군에 내린 폭우, 그리고 8월 8일과 9일날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서 우리 금산은 커다란 물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금산군 의원 7명과 저희 지역 주민들은 함께 극복하고자 열심히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7월 30일 집중포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에서 1차, 2차에서 제외되고 3차에 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 또 인삼 약초산업 또한 깻잎 등 침수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구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이면 제원면 용담댐 물 폭탄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우리가 정부와 함께 그것을 복구하고 또한 보상하는 데 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충남, 충북, 전북 4개 군과 함께 최대한 그 재난에 대해서 복구 및 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저희 금산에도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2020년도 최초로 5천억 예산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때문에 주민 반발 때문에 이제껏 15년 넘게 해오지 못한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개선 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상가 여러분,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승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선 들어서 핵심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었던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인삼가공업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도비, 군비 지원 사업으로 플라스틱 채반을, 스테인리스 채반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삼의 가공에 있어서 안정망을 확보하는 데 금산군이 일조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약초시장 대표들과 논의해서 20인 이상 진입하는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승차권에 대해서 금산사랑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90분 이상 지체에 보상했던 부분을 60분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체류 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버스가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1월에 조금 나타났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버스가 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선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실 수 있도록 장애인 승용기를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함께 하였다는 이런 것도 성과로 보여집니다. 의원은 얼마만큼 주민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 금산군 의회에서는 회의 연수 축소를 위한 금산군 회의 연수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의원들이 회의 연수 목적, 여행 목적의 그 회의를 나가지 않도록 한 부분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금산군 의회가 열린 의정을 구용하고자 금산군의 의정 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겸연히 받아들여서 주민 속에 함께하는 의정을 구형하고자 하는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또한 금산읍과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법정리가 9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를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로당에 대해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하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로당이 없는 법정리에서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산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자원순환 시설인 고물상 입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이격거리를 두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부터 200m 이내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폐기물 종합시설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산군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에도 저희 7명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만 중요한 사업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산군 의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는 많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금산군 의회에서 이런 일을 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홍보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그 홍보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안 됐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체제를 가다듬어서 홍보에 좀 진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들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 금산군과 함께 하는 일도 있지만 견제와 또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성과들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 우리 금산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금산을 시장을 들린다든지 시장을 활성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에도 집중해 봤고요.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 5,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예산 속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당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였고요. 저희가 주로 목표를 두는 것은 금산에 이제 그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 금산의 73%가 산림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국립 휴양림이 필요하겠죠, 산림. 그래서 그런 예산, 또 우리 이제 재원년에 가면 원골에 어령산 공원이 있는데요. 그쪽 어령산 공원 개발하고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오는 금산 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재원면 원골에서 방우리까지, 방우리 부분이 저희 충청남도 금산군
불이면 방울이 임해도 무지를 통해서 오랜 시간 걸리게 갔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그 금강환경청에서 그 환경 부분, 또 국토관리청에서 그 하천 조명 부분 다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통리부터 방울이까지 잠수교 2개를 만들어서 연결되게 됩니다. 금산 땅을 금산으로 가져오게 됐다는 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고 금산군 방울이를 생태 보존 지역, 또 생태 체험 지역으로 만들어서 저희 재원 원골부터 방울이까지 4발로 걷는 데크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통과를 시켜서 적극 추진될 걸로 봅니다. 특히 저희 금산에서 진산까지 그 국지도 68호선인데요. 선형이 상당히 고불고불하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그 금산 진산 간 선형 개선에 대한 이제 국비 예산이 5억이 확보돼서 지금 이제 설계 용역을 다 맞춰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선형 개량으로 끝나면 이제 고구부러진 부분을 좀 개량을 하게 되잖아요. 이후에는 그 4차 산업화까지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저희 국회의원 통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고자 하고요. 특히 그 진산에서 벌고까지 또 구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형 개량 사업을 통하고 그 후에는 4차 산업 사업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 인삼약초 진흥 설립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그 지난번 국립 인삼약초 진흥 설립에 대해서 이미 예산 5억이 확보가 돼서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약초 연구소는 이제 국비, 도비, 군비에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순군비로 한 17억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을 갖고는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립 인삼약초 진흥원으로 확대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지역 출신 김정민 국회의원님과 함께 그 사업에 좀 진력하고 있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원골 이제 출렁다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군비 정확하게 한 56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갖고 출렁다리 부분만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였는데요. 출렁다리가 지금 현재는 높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 옛날 구도로 영동 가는 구도로해서 반대편 길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지면 저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관광화된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재원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금산시장을 들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구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비하고 군비? 지금은 출렁다리는 순군비로 이렇게 현재 하게 되고요. 군비로 일단 예산 50억 정도 일단 예산을 만들어놨고 그거 갖고는 아직 이제 다 완성 못하죠 예산이. 그렇죠.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립인삼약초진흥원 산업진흥원 그 이제 해서 용역 설계하고 예산 약 5억 정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텐데 용역 설계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금산에는 인삼약초연구소 하나 군에서 지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충청남도에서는 인삼약초 연구소인가? 그렇죠.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국립 인삼약초 산업진흥원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또 협업을 해서 하면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의회나
의회에서 좀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희도 지금 인삼약초연구소와 국립인삼약초진흥원은 동일한 그 어떤 조건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봐서요. 그것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충청남도에서 인삼연구소는 그 품종 개량, 또 뭐 생육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하는 연구소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인삼약초 현재 금산 연구소와 국립인삼약초진흥원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군도 이제 예산 5천억 시대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금산군 한해 예산이 약 5,496억 원으로 예. 지출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예. 그런데 금산군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걸맞게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5천억 시대에 2020년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은 제 5,496억 원이 이제 통과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자치단체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5,496원 예산 중에 대부분이 이번에 이제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게 의미를 많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역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기다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군의 의원들도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를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국가균형 특별 예산 6억 원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살림이 넓어진 만큼 그런데 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걸름을 좀 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책정 계획에서 의회로 올릴 때 상향 조정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할 걸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뭐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을 쓰려고 하다 보면 돈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뭐 의회에서 사업의 어떤 내용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어떤 결과에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일괄적으로 그냥 몇 프로 삭감 딱 해버리면 뭐 사업하지 말라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좀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좀 심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거 갖고 내용을 보니 도저히 이거 갖고는 뭐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거 갖고 더 할 수 있겠냐, 예산을 더 올려주고, 아니면 이건 너무 과학 예산이 책정됐다면 예산을 깎고, 이런 그런 개수 조정들이 면밀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계획들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에도 전국에 240개 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자치단체 의 중에서 좀 발빠르게 의정연구위를 조직해서 저희가 성과를 좀 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의정연구위를 만드는 것은
그 금산군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해 있는 게 조례거든요. 조례가 잘 돼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롭고 잘 이렇게 지켜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80여 건을 갖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30여 건 정도는 저희가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유재산 아니면 이제 지방보조금 이 부분 갖고 이탁, 대행, 위임, 사무임 이 부분에 갖고 해서요. 저희가 메인 이탁 및 위임 조례는 저희 의회 의원 발의로 이번 내년도에 이제 다시 전면 개정안을 낼 거고요. 각 부서마다 필요한 거는 시과에 주어서 개정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법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또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금산군 의회에서는 올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사무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 조사는 의원들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행정할 부분을 대고 잘못된 것을 짚어서 우리 주민들 삶의 환경 보전에 위해한 부분이 있나 없나, 위법사항이 없나 있나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감사원 감시도 똑같은 형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공부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질이 높아지고 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혈세 낭비 요인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언론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던 부분에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보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했는데 결과는 조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의의가 지방의회가 기초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저희 금산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 의의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금산군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의원님들도 또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떤 자치법을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아무래도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 협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회 회기 때마다 방청을 그냥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저희 8대의에서 좀 변한 것이 있다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삼약주시장에 이제 버스 가고 되면 돈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의회 이제 양령시장, 수산센터,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금산군 이제 관련 부서, 저희 의원들에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금산 인삼약주 시장 이제 버스 오는 부분은 90분에서 60분에 줄이고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고 1시간이 넘게 되면 3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과 소통해서 의견을 드려서 했고요. 특히 터미널 앞에 승강장 택시승강 개선 사업도 택시 업자 개인 택시, 그리고 우리 금산원수 우리 택시 사업자분 대표분들 같이 오시게 해서 집행부가 같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서 개선 방향, 도면까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모여서
소통 통해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장님, 최근 네. 감사로부터 부리면 선언이 폐기물 종합 처리장 인허가 관련해서 적합성 통보 기간 연장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해가지고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에 앞서 2018년 자원순환시설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라서 지금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 분쟁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금산군 의회에서 앞으로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부리면 선언에 이제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금산군의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막기 위해서 사실 부리면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군청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시가행정까지는 반대 의사를 표출했고, 이미 저희가 그 환경부 충청남도에 그 주민 진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리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 설치 문제는 2017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은 부리면 선안리 665번지 국어거든요. 이 국어 길이가 한 800여 미터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 사용 승인함으로 인해서 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한다 이랬는데, 그때 처음에 당시에는 본인 운영 공장이 진침을 사용한다고 했다. 폐기물 처리는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그럼 우리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그 용도 외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잘못됐다고 이미 지적됐던 부분이 감사원 다시 지적이 됐고요. 또 국유재산 사용을 이제 승인하게 되면 최초 2년 그 후에 이제 1년을 연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국유재산관리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연기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개인 사유로 인해서 연장해 준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렇게 밝혀졌고, 또 감사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폐기물 관련 시설을 위해서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 6m 폭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금산군 폐기물 처리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 적정 통보는 뭐냐면, 사업자가 이곳에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적정하지 않아서 시설을 만들어 나갈 때 피해가 클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사업 계획에 적정 통보를 요청하면 맞다, 적정하다라고 통보하면 그러한 시설 갖추게 돼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이 검토가 잘못돼서 적정 통보를 해준 부분은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2017년 2월부터 시장한 폐기물 종합재활용 시설업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2018년도 4월에 나가게 됩니다. 2018년도 4월은 저희 민선 7기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고, 저희 민선 8대 의의도 들어서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참 선거운동 그걸 할 시기에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그 공장용지가 부리면 선언이 662번지 3번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장용지예요. 맨 처음 그 식품허가를 받은 공장용지에 다시 폐기물 처리용 용도 목적이 등등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기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제재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계속 더 짚어보려고 하고요. 이번 12월 31일 오늘인데요. 오늘 보면 그 폐기물 지금은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거에 들어올 수 있냐면, 폐기물 그 관리법에 보면 적정 처리, 그러니까
그 승인을 안 거치고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허가 신청은 신청일 뿐입니다. 허가를 내주기까지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 인력을 갖추고 가동을 했을 때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청 들어왔는데 보안 지시를 금산군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등 업무 처리 지침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공장 용지까지 폭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그 공장 용지 주변 500m 반경 이내 살고 있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장 용지와 인접한 토지주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500m 반경 이내에 있으면 그 친환경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허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군에서 보정 지시를 내려놓고 그 만료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인데 민원 처리 규정상 또 한 번에 뭐 기간을 10일 이내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뭐 10일 이내에 어떤 처분을 내려도 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산군 폐기물 업무 지침은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것을 왜 더 신뢰해야 되냐면 2014년도에 이미 폐기물 업무 처리 지침이 금산군께 과대 제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금산군 폐기물 업무 처리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하지 않고 연장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징계라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디 법원에 가도 그렇고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 31일자 2020년 12월 31일자로 그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이거는 허가 관련된 이런 건 이제 무효화 된다는 거죠?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안 지시를 내렸는데 보안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반려되든지 반려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참 많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셔요. 뭐 현수막도 뭐 오장님도 보셨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자원 순환 시설 건축 허가 부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거기가 이제 공장 용지로 돼 있는데 공장 용지에서 폐기물 처리업 건축법에 별표에 이제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짚어봤고요. 지금 아마 폐기물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건축허가 부분을 갖고 행정 소송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 하더라도 저희는 그 폐기물 등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강력하게 저희가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래겠노라고 하고, 또한 자치단체장 문정호 분석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온 우리 환경이 위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막을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아직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주민들께서 안심보다는 10% 1%도 갖고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의회에서 다 막아주겠지, 군에서 막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해야 되고,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해줄 때, 100% 효과가 있죠. 제가 주민 여러분한테도 환경부에 친정자 제출하십시오. 주민들이 불용 못하고 친정 민원이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 임의로 이렇게 인허가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뿐이 안 되는 그런 절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난번 그 지역의 모 언론 보도에서 금산군의 7명 전원일치 부결로 무산된 한국마세 화상 경마장 금산군 유치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제 마치 민주당 군의원들이 금산군과 동조해서 찬성하고 재추진할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금산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한국 마사의 장이 발매서죠. 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상 경마장이거든요. 저희 금산군의 이슈였었죠. 그렇죠. 이 화상 경마장이 들어오는 찬성 주민들이 있었고 또 반대 주민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 그 의원 7명은 그 동의안에서 전체 반대 의견을 표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상 경마장을 막은 것은 금산군 의원 7명입니다.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화상 경마장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은 의원들이 재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만드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의원들은 한 번 표현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화상 경마장에 대해서 저희 7명 의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에 가면 거기도 화상 경마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유성에 있는 그 대전이죠. 대전에 그 월평동에 있는 거기도 방문을 해서 화상 경마장의 피해도 이미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감성에 의해서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필요 여부, 불필요한 여부를 확인하였고요. 특히 한국 마사이에서 금산군의 화상 경마장을 장애발 매스를 설치하는 금산군의 그 테마파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벌써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보니까 금산군은 그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국마사에 직접 투자해달라고 한 것이고, 한국마사에서는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1893억을 직접 투자해달라. 우리 예산이 그때 3천억 정도니까 상당히 큰 적이었지만 했는데 한국마사의 답변이 맨 처음에는 120억이요 투자해주겠다. 재차 더 투자해달라고 하죠. 자치단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193억인데 그 93억은 193억 중에 5억씩 뭐 10년간 장학금을 주는 거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찬반 여론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인삼 약초 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반대 의견이 80%가 넘었어요. 일단 저희가 발표하고 투표하기 전까지 그걸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발표는 안 했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마사이에서 뭐 결정하기 전 한국마사이 뭐해서 만수해서 다 모여서 끝까지 말 달리는 걸 할 수 있냐 없냐.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저희 의원들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투자사하고 또 시행사하고 자산 파악도 다 했겠죠. 또 그 입지하려고 한 부분이 금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도로하고 우리 시내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했고, 그들이 목표가 뭔가지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금산의 그 학습 환경, 주민들의 도박 중독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현명하게 결정한 겁니다. 이걸 해놓고 뭐 다시 했으면 이런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저희가 그때 뭐 자치단체장 뭐 녹취록도 확보해놓고요. 그렇죠. 다 그러고 그때 기자로 가셨던 분들 확인도 해놓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죠.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2019년 6월 20일 제259회 금산군의 정례 제1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원, 7명 전원 부결로 사실 무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어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정훈수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또 보도가 또 뒤늦게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숨쉬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에서 당을 갖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화산경마장을 추진하려고 하면 화산경마장이 목표가 아니라 테마파크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자립도나 재정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금산군의 무슨 관광엠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화산경마장을 목표는 아니었는데 화산경마장이 테마파크라고 해야 되는데 화산경마장이 이제 주가 된 것처럼 됐지만 저희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당 뭐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우리 금산만의 성장한 도시 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학습권 보호 그리고 도박 중독이 항상 우리 인삼하고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걱정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도박 중독을 막는데 앞장서야 돼 그거 잠깐 그래서 저희는 소신껏 정당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만큼 소신껏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당시 많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나고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네. 뭐 받겠다 그런 얘기가 갔었고 또 저희도 그렇게 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자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이제 제기한 부분이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회사에서 돈을 약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네. 지금 현재 그 김재현 회장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환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 이렇게 계속 화산경마 추진했더라면 과연 그때 당시 했던 그 2천억 정도 그 투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그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어떤 구실 채권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혹여 그때 당시 뭐 많이 진행을 됐고 금산군에서는 일단 동의를 해준 상태였고 그래서 한국 마사에서는 금산군을 선정을 했고 의회에서는 부결시켜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재현 회장이 여기 왔었고 또 기종서라는 분이 이제 그 시작코리아 기종서라는 분이 시행사죠. 시행사가 와서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있었는데 혹여 그런 현재 만약에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까봐 사실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행히도 금산구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시켜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봤던 것은 그 시행사가 이제 만수죠. 그리고 투자 의향을 받은 데가 옵티머스입니다. 네. 옵티머스인데 저희가 옵티머스가 만수하게 한 투자 의향 각서를 심도 깊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투자 의향 각서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 문제가 아니라 금산군의 문제인데 금산군이 배제돼 있었던 그 의향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심사 자료도 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했고 특히 저는 7명 의원들이 참 훌륭합니다. 여기서 뭐 좀이라도 사사 비리 있으면 이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이상 큰 뭐 수사고 뭐고 와서 우리 의원들만큼은 확실하게 청렴하게 일을 잘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금산군 의회가 그래도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회장님 그 2021년 금산군의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득 품은 희망찬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우리 금산군 의회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2020년은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발생과 태풍, 그리고 용담댐 방류 피해 등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전화위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제8대 후반기 금산군 의회는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2021년에도 7명 의원 모두는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진정한 봉사자로서 국민께 한 발 더 다가가서 주민복지, 민생 안정에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한 해 희망과 더불어 힘찬 해를 만들고요. 많이 복들 받으셔서 가족이 평안하게 금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안기전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산중앙신문은 지역의 풀뿌리 언론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권력의 견제 감시 도구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